요단강 돌파됐구나. 캔들 2개 이내에 터치해주면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위로 돌파가 됐다. 요단강에서 손절. 다시 두 번째 매수로 스위칭할 수가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유럽장 공략하기가 편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덤으로 남한산성도 필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선봉장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장 단타 전략, 단타니까 당연히 5분 캔들을 보고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전에 시간에는 미국장 나스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미국장의 공략 방법과 유럽장의 공략 방법은 다릅니다. 미국장은 굉장히 좀 스피드 있게 움직이는 반면 당연히 유럽장에서는 루즈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유럽장에는 주로 닥스 지수가 움직이죠. 나스닥은 미국장에서 움직이겠죠. 이때는 프리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장 때의 어떠한 매매 방법, 그 다음에 유럽장 때의 매매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유럽은요, 어떻게 시작이 되냐? 서머타임 적용이 됐었을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6시부터 00시 30분까지 유럽장이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유럽장 단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요, 17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국이 장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프랑스, 그 다음 독일,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22시 30분에는 미국장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미국장과 유럽장이 같이 포개지는 시간이 22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 이 시간 동안에는 가장 거래량이 많은 유럽장, 미국장이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타임이 된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유럽장 단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는지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빠르고 재밌고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 오전 7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점선으로 보이는 게 피보나치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게 당일 시가선이에요. 그러면 당일 장이 처음 시작이 되고 나서 고점이 여긴 거죠. 빨갛게 표시된데, 그러면 여기가 당일 고점이 되는 겁니다. 저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피보나치 선들이 계속 내려가죠. 이렇게 이 저점까지.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인 피보나치 선들이 이렇게 5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시간대가 이제 비로소 한국 시간 17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용으로 끝나는 이 시간대가 21시 30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유럽장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건 이 음용으로 표시된 이 시간대에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까 그 음용 부분을 확대를 시켰어요. 저의 매매법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단강 이거 하나로 거래를 하죠. 요단강은 뭐다? 진입자리와 손절자리가 된다. 목표가는 뭐다 그랬죠? 항상 피보나치가 목표가다.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전에 거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 빨리 이해를 하실 겁니다. 미국장에서 공략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럽장이 도래를 했어요. 1번 캔들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안 들어갑니다. 밑으로 깨졌죠. 매도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캔들 터치를 안 했죠. 이제 요단강에 터치를 하면 매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캔들 터치 안 했죠. 세 번째 캔들 터치 안 했어요. 네 번째 캔들에 터치를 했는데 이 요단강을 돌파를 했죠. 2번 캔들에서도 매도를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요단강을 크로스에서 내려온 이후에 10분 이내에 조정을 안 주면 이제 들어가는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현재 5분짜리 캔들이니까 캔들 2개가 터치를 해주셨어야 돼요. 근데 하나, 둘, 3개 15분 동안 터치를 안 했죠. 그러면 또 기다리는 겁니다. 2번 캔들 요단강 위로 돌파가 돼서 완성봉이 됐죠. 캔들 하나, 둘 터치를 안 했죠. 셋, 넷, 다섯, 여섯 계속 터치를 안 하죠. 진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캔들 원래는 요단강 위에 있으니까 매수를 들어가야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으니까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캔들 요단강 하방으로 떨어졌죠. 매도 체결이 됐겠죠. 매도가 체결이 됐고 요단강 상단이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포지션 유지. 목표가는 어디다? 피보나치 선. 이 자리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3번 캔들 진입될 수가 있죠. 왜? 캔들 2개 이내 10분 이내에 바로 그 다음 봉에서 맞아줬죠. 그래서 매도 체결됐고 10분 만에 수익.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수익이 되는 거죠.
4번 캔들 매도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왜? 캔들 하나, 두 개 넘어섰죠. 항상 캔들 두 개에서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터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4번 캔들에서 매도를 들어가야 되지만 들어갈 수가 없죠. 캔들이 6개 만에 터치를 했죠. 유럽장에서는요, 굉장히 위아래로 치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만이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캔들에서 매도를 안 들어갔어요. 1, 2, 3, 4. 얘가 돌파가 됐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또 터치 안 했죠. 그럼 이건 다 그냥 흘려보내는 겁니다. 당연히 3번 캔들도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유럽장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21시 30분이 되는 거고, 보통 21시 30분이면 미국 지표 발표들이 많아요. 비농업, 취업자 수, 실업률, GDP 모든 게 21시 30분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유럽장은 17시부터 21시 30분까지만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크로스가 되고 나서 10분 이내에 터치 안 하면 돌려보내요. 다시 크로스가 됐죠? 10분 이내에 터치 안 하면 그냥 보내는 겁니다. 크로스가 됐죠? 터치했죠? 매도. 그래서 결국은 유럽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만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돼요. 이때가 이제 17시가 되는 겁니다. 17시 유럽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단강 아래로 완성봉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겠죠. 목표가는 어디다? 피보나치 선이 되겠죠. 1번 캔들 못 들어가죠. 왜? 한참 돌아 나왔죠. 항상 크로스가 되고 나서 캔들 2개 이내에 터치를 해야만이 된다. 근데 이 위로 올라섰죠. 이제 바로 그 다음 캔들에서 터치를 해줬죠. 여기서는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는 어디다? 점선 피보나치 여기가 목표가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또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매수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쭉 돌아서 나오죠. 벌써 캔들이 10개도 넘죠. 딱 밑으로 요단강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캔들에서 매도가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진입을 했어요. 매도 진입을 했는데 그 다음 캔들이 요단강 위로 올라와 버렸죠. 여기서 바로 손절하고 뭐다? 매수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캔들 2개 이내에 접촉을 했죠. 매수 체결이 됐어요. 매도를 들어간 걸 손절한 이후에 매수를 들어갔는데 아래로 완성봉이 안 됐죠. 그냥 꼬리만 달렸죠. 그럼 뭐다? 포지션 유지. 목표가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점선 피보나치 선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수익을 낸 거예요. 쭉 내려왔어요. 원래는 여기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죠. 미국장에서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유럽장에서는 못 들어간다. 왜? 캔들이 벌써 2개 이상이 넘었죠. 기다려요. 깨졌어요. 그러면 이제 매도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캔들 하나, 둘, 세 번째 여기에서 진입 못합니다. 세 번째 터치니까 여기에서 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기다렸어요. 여기서 위로 올라탔죠. 캔들 첫 번째가 여기를 터치를 해줬죠. 요단강 상단 매수. 목표가는 어디? 피보나치. 이렇게 유럽장에서는 거래를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요단강 돌파됐구나. 캔들 2개 이내에 터치해주면 매도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에 위로 돌파가 됐다. 요단강에서 손절. 다시 두 번째 매수로 스위칭할 수가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유럽장 공략하기가 편합니다. 유럽장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거래하실 이유가 없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유럽장에서 내가 오기를 부려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물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장까지 끌고 가야죠. 근데 미국장에서 초반에 못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물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장에서 좋은 자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입을 못해요. 유럽장에서 물린 것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럽장은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돌파되고 캔들 10분 이내에 터치 안 하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럽장을 공략하는 겁니다. 미국장과 약간 틀려요. 지금까지 보신 건 나스닥이고요. 5분 캔들로 유럽장에서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아래 링크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선물의 선봉장 남한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